자, 그러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뭘 해야 되냐면 댓글 맞죠? 댓글이랑 회원가입 기능을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댓글 만드는 거를 위해서 장고에는 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되게 장고들 좀 써보셨다는 분들 중에서 장고 폼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신데, 장고 폼을 안 쓰면 정말 장고들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폼을 꼭 써주셔야 되고, 폼을 써서 댓글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라는 이 디렉토리 밑에 보면 어드민 앱스 모델 테스트 URLs 뷰스가 있지만 폼즈 py라는 파일이 없죠. 보통 그 룰로서 폼즈 py에다가 그 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폼즈를 하고 코멘트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코멘트 인풋하고 클래스 코멘트 폼 폼즈의 모델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메타 뭐에 대한 폼이냐? 코멘트 모델에 대한 폼이고 모든 필드에 대해서 나는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되면 폼은 이걸로 끝이에요. 끝이고 그리고 뷰스에서 자 보면 제네릭에서 하나 더 씁니다. create view라는 걸 써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코멘트 new create view as view는 모델은 코멘트에 대해서 사람 보시죠. 코멘트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폼 클래스는 코멘트 폼이다 라고만 써주고 코멘트 폼즈의 코멘트 폼 맞죠?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만 더 해줄 거예요. 모델스에서 from 장고 코어 URL에 리버스 하나 해주고 다음에 get absol 루트 URL에 리버스 해주고요. 블로그에 포스트 디테일에 포스트 아이디 라고만 써주면 거의 끝이고 템플릿 파일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커맨드 폼.html 해서 폼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 코멘트 모델에는 필드가 포스트 모델에 대한 외래키 하나당 메시지라는 필드 그래서 총 2개가 있는데요. HTML에서 이제 또 장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여기에다가 직접 메시지라는 게 있으니 input, type, 뭐 텍스트, name은 뭐 메시지 이렇게 쓰시는데요.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장고 폼을 통해서 다 그 정말 심플화된 코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 써주고 테이블 폼 as 테이블이라고만 써주면 그 필드가 다 HTML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input 타입에 submit 이렇게만 써주면 끝입니다. URLs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준 뷰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멘트 new고 그리고 코멘트 new입니다. 그렇죠? 뷰 함수가 아까 코멘트 new였죠? 이렇게 해주면 저희는 서버가 돌아가고 있고 1번에 대해서 주소가 뭐냐면 아까 pk 값 뒤에 코멘트 슬래시 new라는 주소죠. 맞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붙입니다. 맞죠? 치면은 이게 서버네요. 로컬에서 해야죠. 로컬에서 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 뜨죠. 맞죠? 뜨는데 보면 난 이것에 대해서 소니에 대해서 댓글을 판매량 뭐 팔리겠지 하고 대출 달면 넘어갔죠. 뭔가 오류 없이 넘어갔는데 내다보면 댓글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드민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코멘트가 있죠. 눌러 있고 들어가 보면 등록이 되어 있죠. 맞죠?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그럼 아까 여기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템플릿 단에서 저희가 코멘트를 찍어주는 코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을 저게 디테일 화면이니까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화면에 제일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똑같이 for 루프로 in post comment set all 모든 댓글을 다 찍어서 보여줄 거고 찍어온 거에 대해서 코멘트에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심플하게 UL 태그로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했죠. 그래서 고침하면 댓글이 나오죠. 맞죠? 뭐 팔리겠지. 너무 없어 보이네요. 그냥 H4만 써서 코멘트라고만 써주겠습니다.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댓글 달기 버튼이 없으니까 댓글 달기 버튼을 목록 옆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 코멘트 뉴 그리고 post.pk 그리고 여기는 댓글 달기입니다. 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나오죠. 눌러보면 넘어가고 선택해서 많이 팔려라 하고 하면 많이 팔려다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댓글을 등록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포스팅도 보고 유저가 그 포스팅 목록도 보고 내용도 보고 댓글도 달 수 있어요. 그렇죠. 달 수 있고 지금은 이게 익명 게시판, 익명 댓글이기 때문에 누가 남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댓글은 등록이 되죠. 자,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배포는 로그인까지 한 다음에 한 방에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보통 웬만한 서비스들이 뭐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을 받죠. 로그인을 합니다.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장고에서는 그 인증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는 하나의 프로젝트,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었잖아요. 원 프로젝트 멀티 앱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세팅스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인스톨드 앱스라는 설정에 블록을 추가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앱들이 있습니다. 다 앱이겠죠. 앞에 보면 주소 앞에 요 이름 앞에 다 똑같은 말이 붙어 있죠. 이렇게 맞죠? 이게 앞에 저 프리픽스가 뭐냐면 장고에서 지원해주는 기본 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앱 중에 보면 오스라는 게 있죠. 오스 있고 이 오스라는 앱을 통해서 인증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지원해주고 로그인도 있습니다. 맞죠? 보통 웬만한 웹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은 로그인이겠죠. 그래서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혹시나 그 취약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그 장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받아서 업데이트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볼 텐데 근데 로그인을 해보는데 뭔가 URL에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최상단 URL에서 저희는 URL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 저희가 장고 컨트립 오스 URL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면 뭔가 화면이 뜨죠. 근데 템플릿이 없다는 오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고에서는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 템플릿만 없어요. 템플릿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템플릿도 보면 그 유저로부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입력을 받죠. 일종의 폼입니다. 폼이죠. 폼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썼던 포스트 폼 있죠. 이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수정 하나 없이. 이거 그냥 카피해서 이 파일을 찾기 때문에 이 파일명만 경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만든다 치면 잘못했네요. 이걸로 써주고 카피를 잘못했나 봅니다. 자, 쓰고 요 디렉토리에 여기가 제가 원하는 데가 아닌데 옮겨주겠습니다. 블로그에 템플릿에 맞네요.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로그 여기에서 코멘트 폼 있죠? 있고
두 번 만들어줬군요. 여기가 있고 붙여 넣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뜨죠. 동작하면. 그리고 제출해 보면 필드가 필수라고 또 나오죠. 그리고 원래 뭐 에스크 장고에 아무거나 넣어보게 되면 암호가 틀렸다고도 나오죠. 그리고 암호도 맞게 넣어주면 페이지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단에 현재 로그인 유저, 그러니까 로그인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 버튼과 유저 네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HTML 모든 템플릿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파일에다가 제가 if 유저 로그인 여부는 이게 is authenticated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분기가 이루어지고, 이게 현재 로그인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줄 거고요. 로그인 이외 LG에서는 로그인 버튼을 보여줄 겁니다. 로그아웃에서는 현재 유저네임을 보여줄 겁니다.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하단에. 맞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에 대한 링크는 해서 똑같이 아까 URL 리버스에서 이렇게 로그아웃을 쓸 겁니다. 다음에 로그인은 뭐 카피해보죠. 해서 로그아웃만 로그인으로 바꾸고, 이거는 이걸 빼고요. 로그인 쓰고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가 나오고, 누르면 로그아웃이 됐어요. 맞죠? 로그인 떴죠? 떴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로그인 되었는데 왜 페이지 not found냐? 주소를 보시면 account fulfilled라는 주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하고 나서 어느 주소 이동하다라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로그인에 뜰 때는 뒤에 보통 이게 넥스트라는 인자도 줍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어디로 이동해라 주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기본 주소가 account fulfilled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주소도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4045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account fulfill 화면을 만들어 주든지, 혹은 기본 URL 주소를 변경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해주지 않고도 넥스트를 주게 되면 로그인하고 나서 지정된 주소로 이동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못 믿었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주소 페이지가 필요 없으면 안 만들고 그냥 세팅스에서 그 기본 설정값만 변경을 해줍니다. 설정값 변경을 한번 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로긴 다이렉트 URL일 겁니다. 그럼 얘가 블로그 이렇게 썼잖아요. 맞죠? 써주면 제가 다시 로그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로그인 상황에서 현재 넥스트 파라미터가 없죠? 없으면 로그인을 하면 블로그가 같죠? 아까랑 다른 상황입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겠죠? 맞죠?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왜 했냐면, 로그인까지 했으니 댓글 달 때 로그인된 사람만 댓글을 달도록 하고, 댓글 단 사람의 아이디 정보를 코멘트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스에서 이제 여기에 제가 author라고 해서 외래키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유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장고에서는 기본 유저 모델을 딴 걸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유저를 주게 되면 나중에 유저 모델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것을 추적을 못하니까, 변경 내역을 쫓아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를 줍니다. 되게 유저 모델에 대해서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author 코멘트 작성할 때 항상 필수가 작성자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모델 내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ake migrations의 블로그, 그리고 다음에
마이그레이트를 해주죠. 해주면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생성되는 댓글에는 유저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 보죠. 보면 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포스트 유저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댓글 다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선택하죠. 이래서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난 일이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포스트 있죠, 포스트.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현재 소니 PSVR 공개 이 포스팅을 보고 댓글을 달겠다라고 이렇게 눌렀는데 또 여기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는 유저에게 너무 가혹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되면 이제 포스트와 오서 두 개를 빼고 메시지만 받고 맞죠? 메시지만 받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데 여기 필드가 all로 돼 있죠? 이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 유저한테 어떤 값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tuple 리스트로 이렇게 저는 메시지만 받겠다라고 써주게 되면 그쵸? 하면 메시지만 나오죠. 맞죠? 저희는 HTML 하나도 손은 안 댔지만 저 폼 하나만 고쳐서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되는가 하면 오류가 딱 뜹니다. 오류가 왜냐면 아까는 유저가 직접 all이라는 걸 all 위에 있네요. all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포스팅 그리고 어떤 유저라는 걸 직접 입력을 해주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무작정 빼버리게 되면 포스트와 유저 값을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코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코딩은 어디서 해주냐면 뷰스파이에서 해줍니다. 여기에서 해주는데 처음으로 이제 뷰에서 코드다운 코드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 크리에이트 뷰에서 이건 클래스잖아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거는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파라미터로만 처리가 안 되고 이 크리에이트 뷰도 상속을 받아서 코드로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 크리에이트 뷰 그래서 크리에이트 뷰에서 상속을 받죠. 이게 파이썬의 상속 문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멘트 요 인자를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밑에 폼 클래스는 코멘트 폼이죠. 그러면 뒤에 건 다 빼고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써주죠. 맞죠?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있던 코드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해줄 게 유저 포스트와 유저 정보죠. 그럼 여기에서 폼 밸리드라는 펑션이 있고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폼 세이브 커밋 펄스 하고 코멘트가 오는데 코멘트에다가 포스트 정보와 코멘트에 오서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포스트는 현재 get object or404의 포스트의 pk는 포스트 pk pk이고 오서는 self.request.user인데 자 이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고 여기에서 아마 지금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request self.request QEST 스펠링 틀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오디오가 뜨죠. 오디오가 뜨고 셀프 코멘트 부모가 이렇게 틀렸네요. 그렇죠? 다시 해주면 뭔가 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근데 지금이 로그인 상황이잖아요. 맞죠? 만약에 로그아웃 상황에서 한번 해보면 오디오가 뜹니다. 왜 오디오가 뜨냐면 로그아웃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저 정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들어올 때 로그인 여부를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서 로그인하고 나서 댓글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기능은 장고에서는 이제 장고 컨트립 오스의 데코레이트에 로그인 리ኳ이어드라는 장식자가 있고요. 이 장식자들 이렇게 한번 꾸며주면 그러면 지금 새로 고치면 지금 로그아웃 상황이죠.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로그인으로 갔죠.
갔는데 넥스트란 파라미터도 자동으로 채워졌죠. 아까 코멘트 단은 유아된입니다. 그리고 그럼 로그인을 해주게 돼. 잠겼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주게 되면 다시 왔죠. 왔고 여기에서 로그인 하고 나서의 댓글이라고 써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맞죠? 되었고 아까 여기에 쓴 유저 정보가 없죠? 유저 정보는 아까 포스트 디테일 여기에서 메시지만 찍히는데 아까 본 게 author가 있죠. 그래서 코멘트에 author 해서 by라고 써주고 주면 유저가 찍히죠. 맞죠? 누가 달았는지 나옵니다.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댓글도 달고 로그인도 하고 뭐 거의 뭐 약속한 웬만한 기능들은 다 되어가고 있죠. 일단 배포해보고 원래 9시 50분까지니까 수정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우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배포를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블로그에서 아까 기능에 뭐냐면 앱 구현하고 이제 뭐 댓글 기능 구현해서 뭐 이렇게 넣고 포스트한테 푸시하죠. 가면 깃허브로 코드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그러면 애저 사이트에서 그냥 싱크 누르고 확인하면 끝이죠. 그래서 기다리면 배포가 이따 다 끝나 있을 겁니다. 배포가 구현 갔다가 오면 벌써 배포가 끝났네요. 근데 지금 바로 접속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그레이션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 좀 더 제대로 하려면 바로 마이그레이션도 수행되도록 좀 더 그런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지금 코드 아까 접속해놨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똑같이 env 스크립트의 파이썬에 매니지 파이에 마이그레이트에 블로그에 세팅스에 헬로우 뭐였죠? 멜팅팟 세팅스에 애저 웹앱이라고 해주면 마이그레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0002번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사이트로 들어가 보게 되면 페이지가 뜨고 현재 로그인 상황이네. 그쵸? 상황이고 눌러보면 로그아웃이 되고 다시 블로그로 가고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하죠. 제가 좀 길게 넣었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됐고 누르고 댓글 달기에서 댓글 첫 댓글 뭐 선댓글 후감상 이런 댓글 해서 넣고 하면 댓글이 달려있죠. 맞죠?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지금 배포가 너무 빨리 되죠? 너무 빠릅니다. 자, 됐고 그러면 댓글 수정 기능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제가 또 URLs에서 보면 이게 현재 댓글 생성하는 URL이잖아요. 그러면 저를 수정 URL을 이걸 카피를 해서 이렇게 쓰고 pk 쓰고 코멘트 뉴가 아니고 코멘트 에디트 코멘트 뉴가 아니고 코멘트 에디트로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쓰고 가면 얘는 꺼주고요. 뷰 스파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 뷰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나오네요. 좀 이따가 딜리트 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코멘트, 코멘트가 아니고 업데이트 뷰, as 뷰는 모델은 코멘트에 대해서 할 거고 폼 클래스는 코멘트 폼이다. 얘가 코멘트 에디트죠. 그리고 이 수정에 대해서도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되기 때문에 로그인 리커어드 장식자도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오타. 그래서 로그인 리커어드 장식자도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 이 사이트가 아니죠. 로컬에서
런 서버를 하고 뭐 코멘트 1번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제가 오타 쳤나 보네요. 네. 에디트 해서 해보면 나오죠. 아까 제가 썼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팔리겠지. 그래 팔릴 거야. 하고 하면 그래 팔릴 거야 하고 들어가 있죠. 맞죠? 이렇게 수정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살짝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쓴 사람만 맞죠? 쓴 사람만 수정을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아무나 주소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보면 삭제까지 해보고 시간이 되면 제한 거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포스트 디테일에 해서 여기에 수정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URL에 자 블로그에 포스트 아니죠 코멘트 에디트인데 이렇게 포스트 PK와 코멘트 PK를 보냅니다. 하고 새로 고침하면 뜨죠. 수정.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댓글이든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누르고 해서 쓰면 이렇게 수정이 다 되어 있죠. 일단 수정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삭제 기능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 수정까지 한 거를 죄송합니다. 댓글 수정 기능 구현 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일단 푸시 한번 해두고 자 그러면 삭제 URL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삭제는 이 코멘트 에디트를 복사해서 뒤에다가 에디트 대신에 딜리트 그리고 주 뷰 이름도 딜리트 이것도 딜리트 이렇게 해줍니다. 에디트만 딜리트로 바뀐 거죠. 해주고 뷰 스파이에서 자 다시 딜리트 뷰입니다. 그래서 코멘트 딜리트 그리고 로그인 리콰이어드에 딜리트 뷰 as 뷰 해주고 모델은 코멘트 라고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고 딜리트 할 거니까 아까 수정 URL 서버 꺼놨군요. 자 여기에서 수정 URL에서 이 부분만 딜리트로 바꿔주면 똑같죠. 그러면 넣어보면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템플릿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죠. 가면 이것도 폼이기 때문에 아까 폼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어디 있죠? 요거 그대로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보면 이게 나오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장고에서 이제 딜리트 할 때는 뭘 하냐면 뭔가 유저가 입력할 건 없습니다. 맞죠? 입력할 건 없고 단지 입력 그러니까 삭제할 의사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말 삭제할래? 라고 하면 그냥 삭제하겠다라는 의미로 서브밋 버튼만 눌러주면 삭제를 수행합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이 폼 파일, 폼 템플릿이 이 파일이랑 또 하나 더 있었네? 두 개가 다 있나? 아까 로그인 있죠? 이거. 이 파일이 아니고 밑에죠. 이건 지워야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이 파일이랑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코드 중복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폼.html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아까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해줄 겁니다. 카피 해주는데 우리는 부트스텝 썼잖아요. 부트스텝의 스타일링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폼을 일단 쓰죠. 엔드 블락 폼 씁니다. 써주고 다음에 시간이 9분밖에 없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써주고 이렇게 해서 써주고 하나 더 가야 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파일들 다 날릴 건데 자 코멘트 폼 있죠? 코멘트 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울 겁니다. 지우고 코멘트 폼을 지정했던 뷰 코드가 있는데 뷰 스파이에서 코멘트 폼이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코멘트 크리에이트도 쓰이고 에디트에도 쓰이겠죠. 그러면 인자도 뭘 줄 수 있냐면 이제 템플릿 네임이라고 해서 이거를 블로그에 폼.html에 쓰겠다 라고 지정해주고, 코멘트 에디트는 따로 서브 클래식 안 했으니 뒤에다가 템플릿 네임은 블로그에 폼.html에 쓰겠다. 맞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딜리트는 일단 두고요. 다음에 뭘 빼줬죠? 로그인. 로그인 이거 지정은 코드가 약간 긴데, 일단 이거는 그냥 이 태그 한번 써보죠. 블로그에 폼.html에 그냥 인클루드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은 두고, 일단 모든 코드는 이제 여기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별개로 이제 딜리트가 있는데, 딜리트에서는 너무 스타일이 없죠. 없어. 얘는 딜리트는 되게 폼 코드를 안 따르고, 여기에서 폼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좀 스타일이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되게 뭐라고 쓰냐면 div 클래스 alert danger.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낙장 부림입니다. 이렇게. 엄청 단호하죠? 맞죠? 정말 진지한 겁니다. 저 느낌표 개수만큼. 그리고 클래스 btn danger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삭제하겠느냐만 의도만 물어보는 겁니다. 뭔가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폼 이용해서. 보통 정말 위험한 컨텐츠 같으면 GitHub에서 저장소 지우는 것 같으면 삭제할 때 저장소 이름을 한 번 더 입력을 하라고 하죠. 그런 식의 처리라면 폼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 딜리트 뷰에서는 폼 처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확인 눌렀을 때 포스트 요청이 날아오면 실제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삭제를 하는데 오류가 뜰 겁니다. 왜 뜨냐면 success URL을 제공하라고 하죠. 뭐냐면 삭제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뷰에서에서 success URL 코멘트 딜리트 할 때 URL에서 리버스 레이지 하면 나는 블로그에 포스트 리스트로 가겠다 해주고요. 레이지를 임포트 해줘야 되니까 장고 코어 URL 리버스 레이지 라고만 써주게 되면 다시 4번 지웠으니까 해서 3번까지 해서 지우면 넘어갔죠. 맞죠? 넘어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댓글 삭제까지 되었습니다. 자, 되었고, 자, 그러면 모든 기능은 되었고 배포만 해서 잘 들어가지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삭제 구현 이렇게 해서 푸시를 하죠. 푸시하고 푸시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여기에서 싱크를 눌러주면 되죠. 이번 얼마나 걸릴까요? 댓글 삭제 구현을 가져오고, 봐도 안 되는 거 보니 한 1분 정도는 걸리려나 봅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아까 이미 해줬으니 필요가 없고요. 창을 끄고, 또 끄고. 그걸 하나 안 해줬네요. 뭐냐면 루트로 갔을 때 일로 가잖아요. 이 화면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리다이렉션이니까 저 코드만 지금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해서 URLs 에서 지금 URLs에서 hello 이 코드거든요. hello 이 코드니까 저는 그냥 from 장고 쇼커스에 redirect 하고 이 코드는 빼고 return redirect 블로그에 포스트 리스트로 보내는 거죠. 맞죠? 인덱스 뷰가 이거니까 루트 URL로 들어오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함수에서는 포스트 리스트 뷰로 옮기는 거죠.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런 서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루트도 들어가서 엔터 치면은 블로그로 가죠. 다시 엔터 치면 블로그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의 코드만 자 루트 접속 시 블로그 리다이렉트라고만 써주자 하고 푸시하고 배포가 다 됐나요? 오디오가 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세스풀인데? 새로 고침. 뭐 새로 배포는 하고 있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끄고 해서 배포를 수행을 합니다. 헬로우. 뭐였죠? 또 까먹었다. 발티팟 azure 웹사이트.net이죠. 그래서 수행만 되면 원래 이건 됐네요. 이게 안 돼도 원래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만 해주면 뜹니다. 원래 가면 루트 주소도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 배포하고 나면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페이지가 뜨고 이제 누르면 이렇게 뜨고 수정 버튼이 있고 누르는데 삭제 링크도 안 걸었네요. 일단 뭐 직접 주소도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뜨죠? 뜨고 누르면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댓글이 없고 새로운 댓글도 새 댓글 해서 댓글도 이렇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 거의 9시 48분 55초인데 시간을 거의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인데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저 그 웹앱 상에서 포털 상에서 클릭만 해줬을 뿐이지 저희는 별다른 설정을 해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꼭 GitHub에 코드만 올리고 이제 웹앱 상에서 싱크라는 버튼만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으니 다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장과 함께 19바를 100개 바를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